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안철수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이 위원직에서 해촉했습니다. 김영우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여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우가 특정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에 대해서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김영우가 장제원과 개인적인 통화 내용을 왜곡을 해서 김장연대가 깨졌다. 윤심이 김기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왜곡해서 주장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 지금까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던 것을 그대로 보고 있던 것을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방금 쫓아낸 것입니다. 통화 내용은 뻔합니다. 장제원이 마타도어 하지 말자, 서로 비난하지 말자, 당내 경선인데 어떤 통화를 했을지는 짐작이 됩니다. 김장연대 없다. 지금 후보인 김기현도 김장연대는 이제 지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타도어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한 걸 김영우가 안철수와 협의를 해서 안철수가 이제 윤심이 자기에게 있다. 가짜 윤심팔이라는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냥 그걸 주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근거로 장제원과 통화를 했는데 장제원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 그 내용을 왜곡한 거죠. 장제원은 김장연대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마타도어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걸 왜곡을 해서 이렇게 안철수가 가짜 윤심팔이를 하고 장제원과 김기현 사이가 지금 안 좋아진 것처럼 정치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죠. 안철수 캠프에. 그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또 끌어당기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하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입니다. 김영우에 대해서 해촉을 전격적으로 해버렸다. 국민통합위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입니다. 지금 위원장은 김한길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다 이겁니다. 안철수가 왜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 가짜 윤심팔이까지 하면서 윤석열 정부 7개월, 8개월 동안 안철수가 모든 것에 엇박자를 내고 거의 대부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친윤이다. 또 입으로는 공동정부다. 연대보증인이다. 이야기를 한 것. 굉장히 또 윤석열 대통령과 잘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일도 없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꾸 왜곡하는 부분. 이 지금 안철수가 나경원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제원도 오늘 이 분위기에서 자신이 앞으로 차기 당 지도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 장제원 사무총장 이야기를 가지고 안철수 측에서 계속 공격을 했죠. 김기현이 당선이 되면 장제원이 사무총장을 맡아서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이 자신은 어떤 당직도 맡지 않겠다.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어떤 핵심 당직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장제원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저를 대통령의 뜻까지 왜곡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으려 하고 있다. 또 대통령께서 정계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뼘도 대통령 뜻에 어긋나거나 대통령 뜻이 아닌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장제원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숙명적으로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장제원의 개인 정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장제원에 대해서 안철수 측이나 또 일부 언론에서 계속 김기현을 찍으면 장제원이 사무총장이 돼서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장제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이건 좀 착각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억지 주장이었죠.
장제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좀 비판적인 입장, 윤핵관에 대해서 이준석이 덮어씌운 이미지죠. 윤핵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 부분을 활용해서 장제원을 공격한, 또 김기현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좀 억지스러운 게 있습니다. 사무총장을 장제원이 맡을 생각이 있었느냐? 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있고 또 새로 당대표가 되는 김기현이 만약 당대표가 돼서 꼭 장제원을 사무총장에 맡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제원이나 김기현 모두 부산 출신입니다. 김기현이 울산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부산에서 모두 학교를 다녔습니다. 당대표가 같은 지역 출신을 사무총장에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김기현을 장제원이 이렇게 김장연대를 하면서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접은 것인데 이걸 뭐 이용해서 계속 장제원을 공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안철수 측에서는 장제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윤심이 자기에게 있다. 이런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이런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하게 김영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하는 것으로 경고를 날렸다 이렇게 보이고, 장제원도 김기현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이런 왜곡된 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장제원은 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선 후퇴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을 때 어떠한 뭐 임명직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선 후퇴를 했는데 또 당직, 어떠한 당직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핵관의 숙명입니까? 숙명인데 이제 오늘 안철수, 김기현 모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본격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안철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안철수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또 인수위 시절에 또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안철수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게 될 테고,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안철수에게 당대표를 맡겨서는 집권 여당이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개혁의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안철수와는 코드가 맞지 않는 겁니다. 안철수의 그 애매한 태도 때문입니다. 또 정치 역량이, 안철수의 정치 역량은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뭘 제대로 자신의 소신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구도 싸움에서 자기에게 지지율이 모이면, 그래서 그 지지율이 금방 무너집니다. 어떤 계기가 되면. 지난번에 홍준표, 안철수, 문재인이 붙었을 때 그 대선에서도 안철수가 문재인을 앞서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데는 보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방 무너져서 3위로 쳐졌죠. 왜냐하면 이 안철수의 정치라는 게 자신의 어떤 소신을 갖고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해서 지지자를 모은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모여든 것,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안철수의 정치 행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총선을 뭐 안철수가 맡겠다, 총선 승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데 김기현보다도 훨씬 못하다라고 지금 여권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기현이 안철수에 비해서는 정치 역량 면에서는 훌쩍 앞선다. 안철수가 단지 국민의 당, 국민의힘과의 그 합당, 후보 단일화 이런 걸 내세워서 지금 자꾸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요구하듯이 매달리듯이 이러고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안철수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안철수가 자신이 하는 말처럼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추고 총선을 이기는 토대를 닦겠다라고 하려면 지난 8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전혀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엇박자를 했습니다. 이준석 사태가 있을 때도 안철수는 남의 일인 것처럼 외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인사라든지 또 당헌 당규를 고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 개인적인 기회만 엿보면서 아주 눈치 보는 이런 정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걸 고치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는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계속 자신이 세운 소신, 원칙,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철수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나경원과 같은 정치 행보를 밟고 있다. 이렇게 가면 안철수가 그동안도 행동을 잘 못해왔으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지금 자신이 친윤이다. 윤심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안철수가 대통령을 조롱하는 모양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김영우를 해촉하는 것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안철수가 판단을 잘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의 행동을 벌이게 되면 이제 계속 비윤, 반윤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도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김기현, 안철수 대결이 친윤, 반윤의 대결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가 나경원과 마찬가지로 반윤이 되면 안철수는 견디기 힘듭니다. 안철수의 정치적 역량,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의 뿌리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안철수는 또 뭐 중도에 아마 지지율이 거의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제2의 이준석이 되려고 하느냐, 제2의 나경원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내년 총선 이야기를 자꾸 안철수가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안철수가 이게 뭐가 뭔지 지금 구분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브랜드로 치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많은 지금 인적 자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동훈이고 원희룡이고 권영세고 뭐 이런 인재들이죠. 그런데 지금 계속 안철수가 자신이 당대표가 되어야 내년 총선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엇박자를 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안철수는 아마 반윤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형태대로 계속 간다면 안철수가 태도를 바꿔서 완전히 180도로 바꿔서 자신의 비전, 자신의 소신이 윤석열 정부와 어떤 점에서 맞다, 코드가 맞다. 그래서 지금 뭐 이준석,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과는 정확하게 선을 긋고 김기현과 윤석열 정부와 누가 더 코드를 잘 맞출 수 있느냐라는 경쟁으로 나선다면 모르되 지금 안철수가 하고 있는 뭐 자신이 당대표가 되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 친윤 의원들이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도운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또 개인적인 통화 내용을 완전히 왜곡한 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곡을 하면서까지 김장연대를 공격하고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이러면 안철수는 반윤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역시 안철수의 그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은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을 토대로 해서 적절하게 정치적인 결정들을 해가야 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지금까지는 계속 윤석열 정부와 엇박자를 내다가 갑자기 윤심이 자기에게 있다, 자기가 친윤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윤심팔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안철수에게 경고를 날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또 내년 총선 안철수로서는 불안하다. 안철수의 능력은 불안하다. 또 안철수의 정치적 포지션은 모호해서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안철수가 거기에 대해서 화답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자신의 정치 행보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비윤 반윤으로 몰리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